예, 안녕하십니까. 승천하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이번에 국힘당의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볼 때, 이제 권력에 취했고 오만이 드러난, 표면에 위험하게 드러난 이 상태를 보면서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겨우 이제 5년 만에 이제 다시 찾아온 이 정권이 이렇게 오히려 벌써 그 기초가 튼튼한 것도 아니고 인기가 이번에 어제 나온 거에 보니까 32%로 지지율이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내부 분열과 외부에까지 이것이 좌파에서도 아주 그 박장대소 비웃고 보수파 안에서도 걱정이 한탄이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잔치가 되어야 될 이런 일이 마침내 이것이 상처와 갈등으로 이제 비화가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 한국 정치사의 역사에 있어서도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또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이 모든 멸망은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진리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원인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첫째는 광화문 애국 세력에 대해서 그림자 취급을 하고 배신감을 아주 초반부터 그렇게 서로 심사에서부터 탈락을 컷 해버리는 이런 것에서 아주 매정하고 아주 그냥 비정한 행동을 보여주었는데요. 예컨대 신혜식 대표 같은 경우는 전광훈 목사님이 전략적으로 추천한 것을 모두가 다 알 텐데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거기가 비슷하게 또 모든 전략이 다 비슷한 공약이 강신업, 또 뭐 유여애, 김세희 이런 그 보수 유튜버 철저히 외면하고 배제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태극기 세력과 혹은 강화문 세력이라고 일컬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정강훈 목사님이 그렇게 감옥을 가가면서 선거법 위반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을 그렇게 옹호하고 내키지 않지만은 함성을 지르면서 강화문을 그렇게 메웠던 그런 때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고 당선되어지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알면서도 이렇게 굳이 예민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정말 가슴 아프고 아주 그 배신의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의 그 발언에서부터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하는 것처럼 뭐 민주주의에도 전혀 거리가 멀고 뭐 여당을 공격하는, 대통령이 여당을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다, 이런 말이 참 많습니다. 이 정치 초년생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은 인기가 또 하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고 너무도 거칠고 조급하게 초반에 일찍부터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노출시켜 가지고 이 공천권을 통해 미래의 권력을 우리가 벌써 뭐 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오만. 이게 이제 김장연대라고 말했던 거기서부터 촉발이 되어졌는데, 이 장제원과 건성동 이 두 사람의 뭐 대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뭐 식사를 한다 해가지고 김장연대 이런 말이 얼마나 이게 위험했고 아주 정제되지 못한 아주 그런 함량 미달과 같은 소리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벌써 이 오만에서 다 나온, 권력에 취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비 경선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대통령 지지율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서는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2016년도에 친박과 비박으로 나누어 권력 투쟁을 하고 2020년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명단 선정을 두고 홍역을 겪으며 처참한 패배를 한 기억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이번 권력투쟁에는 대통령실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뭐 어떤 초유의 사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이 바로 맞물려 있어서 그 중요성이
절박감, 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비 경선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그 표 6천 표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면은요. 그 반장욕이 드러났는데 또 김계연의 그 지지율이 처음에 이렇게 1위를 하던 이제 나경원 표가 김기훈으로 뭐 어떻게 하든 이해를 하고 그리로 인해서 기울어졌습니다. 1위를 했다가 안철수 쪽으로 완전히 또다시 몰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벌써 또 비윤에 속한 천하람이라고 하는 젊은 이 대표 후보도 완전한 아주 상승세를 가져온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뭐 한교안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또 친윤 대표 후보 의원급인 그 두 명의 사람도 이렇게 저 경선에서 이제 초반 경선에서 윤석열, 조경태, 박성준 이거 다 친윤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도 역시 오히려 4명이나 되는 친이준석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붙어버린 것입니다. 예, 이렇게 최고위원들에 있었어도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왔다 이 말이죠. 참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전략과 미숙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이게 또 하나를 결국은 이 아킬레스 건과 같은 내면화되어져 있는 찬탄핵파, 반탄핵파 이게 이제 반탁, 찬탁 이 두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불이 다시금 짚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표면화돼 가지고 이 본심이 드러나는데 이 반탄핵파가 이렇게 하니까 이 탄핵파들이 이렇게 하니까 반탄핵파들이 볼 때는 울분을 이제 토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뭐 그 안에 이제 다 범보수였던 사람들도 이미 저쪽으로 넘어가서 좌파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전선에 서고 있는 전사가 된 베니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집토끼들이 보수로 겨우겨우 들어왔던 사람들도 또 호랑이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자기 대통령을 감옥에까지 보내고 정권까지 팔아먹은 뒤집어버린 그토록 5년 동안에 이토록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이 사람들이 탄핵파 아닙니까? 어쨌든 자신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놓고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국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무한한 책임을 지고 적어도 이 겸손과 자중 회개하고 뒤선에 서야 할 자들이 이렇게 전면에 서서 이제 결국은 이준석 같은 이런 사람 또 탄핵파 이런 사람 다른 또 좌편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박근혜처럼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그때처럼 분당을 만들고 탄핵 분위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을 가져온 것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김기현, 장제원, 건성동, 이철규 이 가슴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 광화문에 그토록 밀어주었고 4년 동안 눈이 오나 비나 오나 그렇게 해서 밀어주었던 그런 그 정강훈 목사의 광화문 우파 태극기 세력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장제원과 건성동이 뭔가 감정이 조금 뭐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올렸는데 좀 어떤 뭐가 있는 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히죠. 가슴을 찢으면서 멸사봉공이라고 하는 그 정치 말이 있는데 이 정신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무지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예. 결과로 우리가 참 이 광화문 특히 대통령을 만들어준 장본인 되는 이 세력
광화문의 세력들이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참으로 우왕좌왕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반감과 정오심이 김기현 쪽으로 다 이렇게 밀고 있다가 그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안철수 쪽으로 이렇게 이제 경선을 하는 1차 경선을 하는 가운데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오히려 이제 반전이 돼 버렸죠. 자, 이런 것이 결국은 나중에 뭐 양강 구도가 이제 될 텐데 이 두 사람이 남고 이제 한교안과 천하람 표가 한 10%가 나왔다고 그래요. 예. 한교안이 이제 뭐 6, 7, 8% 이렇게 나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 김기현을 밀어줄까요? 나중에 이제 결선에 가서 두 사람이 이제 붙게 되면은 양강으로 붙되면은 이 천하람은 오히려 안철수하고 뭐 연대를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색깔은 아무래도 김기현보다는 안철수 쪽으로 좀 기울어질 게 많습니다. 예, 그게 완전히 붙어버리거나 하면은 또 한교안은 또 뭐 김기현을 썩 좋아합니까? 또 뭐 안철수 쪽은 이제 나누어지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불리한 것은 결국 김기현이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김기현이가 지금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과 윤핵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책임은 윤핵관이 져야 됩니다. 그 윤핵관이 퇴진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아주 완전히 뭐 석고대죄하면서 겸손과 회개하는 이 모습 뒤에선 멸사봉공의 정신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안철수가 중도 좌파와 연합을 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탄핵 정국으로 갈 수도 있고요. 분당이 되어질 수도 있고 대통령의 동력은 완전히 떨어지는 이런 이제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뭐 바로 앞에 바둑 두듯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월 총선으로 다음에 4월 총선으로 가서 완전히 실패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모든 전략이 그들이 세웠던 전략이 수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이것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 이게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가교역을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치유하고 선도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전강훈 목사님의 그 우파 시민운동입니다. 이 광화문에 이 똘똘 뭉쳐 있는 세력들이라고 이 행동하는 세력들 누가 행동해주고 누가 막아주고 이 민노총을 막아주고 이 지금 좌파 세력 주사파 세력을 누가 행동으로 막아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번도 나와보지도 5년 동안에 한 번도 나와보지도 못한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기 들어앉아서 이 친윤이라고 하는 핵관들이 이렇게 윤핵관들이 이따위 짓을 하고 있냐고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윤핵관 이 퇴진운동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이렇게 친구고 뭐고 간에 준동하는 이 윤핵관들, 예. 뭐 저쪽에서는 간신배라고 같은 당 안에서도 간신배라고 지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간에 내려가고 뒤로 서야 되고 특히 이 탄핵파들은 멸사봉공으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국민이 알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교만, 오만, 자만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정말 끌어안고 지평을 넓히려고 하고 겸손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이거 정말 또다시 5년 전에 6년 전에 있었던 5년 전에 있었던 일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금 이렇게 벌어질 또 상태가 돌아올 것이 아니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립니다.